심지어 많은 이들이 블로그를 사용한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스토리를 매일 올린다. 이것이 바로 작가 수업이 아니고 무엇인가? 책이란 결국 한 문장과 한 문장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작가는 무엇보다 글쓰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작가가 된다. 작가의 본연의 일이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트위터를 매일 하는 당신은 충분히 작가가 되는 수업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블로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당신도 역시 이미 작가가 된 것과 다를 바 없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인터넷상에 올리는 당신도 역시 이미 작가와 다를 바 없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수십 통씩 보내는 당신은 이미 작가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파워 트위터 중에 화가나 음악가는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트위터 1위부터 5위를 보면 대부분이 작가이다. 그리고 최소한 책을 출간한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당신이 트위터를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작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1인 출판 문화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기에 누구나 글을 쓰고 그것을 아이북스에 올리면 이북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종이책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시대는 마치 모든 사람을 작가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훈련장 같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이 시대의 첨단 발명품이 당신을 미친 듯이 글쓰기 연습을 하게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다. 당신도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시대적 이유는 이 시대는 이미 당신을 알게 모르게 작가 수업을 끊임없이 미친 듯이 그것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날마다 그것도 자주 글을 쓰고 많이 쓰는 시대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누구나 작가가 되는 혁명적인 시대가 당신의 눈앞에 펼쳐졌음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은 인류의 평균 수명이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길어진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 인생이 길어지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 후에 40대와 50대 후부터 60대와 70대, 80대, 90대를 사람들이 가장 알차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내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저술 활동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고작 해야 40살이었다. 그래서 60세까지 살면 장수했다며 축하하였다. 하지만 이제 나이 60은 청춘에 해당된다.
90세 정도가 되어야 장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공공연히 나도는 100세 시대라는 말은 실제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100년 안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평균 수명의 연장이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철저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의 저자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박영숙 박사는 새로운 미래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 2모작이 아닌 3모작에서 17모작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그 은퇴 후에 하는 새로운 활동 중에 하나로 저술 활동을 지적한 바 있다. 인구 변화가 미래의 예측의 기본이다. 2020년에 80억 정도가 되며 수명 연장으로 평균 수명은 100세가 되고 2모작이 아닌 3모작에서 17모작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2모작은 은퇴 후에 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은퇴 나이가 점차 불규칙해지고 대부분 파트타임,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은퇴라는 말도 소멸한다. 은퇴는 없어도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거나 실업 수당을 주는 시기를 60세까지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두세 가지의 새로운 일거리나 자신의 쉼터를 찾는데 대부분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 농촌 생활, 저술 활동,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활용할 박물관 내레이터, 신지식 산업이나 UTCC 만드는 홍보 회사에 출근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직이나 후세 때를 가르치는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박영숙,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한마디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내용 또한 급속도로 바뀐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일을 많이 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문화 대신에 무엇인가를 만들고 창조하여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문화가 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보다는 좀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풍요로운 사회에서 중년과 노년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평생 동안 경험한 삶과 직업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저술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10대 때는 글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다녔지만 인생의 2모작 혹은 3모작을 위해서 40대나 50대 때 글을 제대로 쓰기 위해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나누고 소통하고 제2의 직업 혹은 제3의 직업으로 글쓰기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글쓰기 학교나 강좌는 성행하게 될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작가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이다. 철학자였던 토머스 쿤이다. 그가 말하는 패러다임이란
개념은 한마디로 한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 사고, 관념, 가치관, 이론, 관습, 과학적 인식 등과 같은 것들이 모두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토머스 쿤은 과학자들이 연구와 공부가 축적되다 보면 과거의 패러다임을 차츰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쟁적으로 나타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개념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 심지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회 현상을 정해야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된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산업화 시대를 열심히 살아오셨다. 온몸으로 산업화 시대의 역군이 되어 한국의 60년대와 70년대를 이끌어 오셨다. 산업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이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만드는 회사가 결국 더 많이 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순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치열하게 살았던 어른들의 몸과 마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고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80년대와 90년대를 살아온 386 세대들은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식, 정확한 정보, 정확한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역들은 모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이 시대를 주도했던 키워드는 한마디로 프로페셔널, 전문가, 지식인, 학자, 기술사 등이었다. 한마디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최고의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로 대변된다. 최고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장 정확히,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한 사람, 잘하는 사람은 결국 구체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숲이 아닌 나무를 볼 줄 아는 좌뇌형 사람들이었다. 정확히 알고 그것을 남들에게 잘 전달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다. 당연히 부와 성공은 그들이 가져갔다. 열심히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를 똑똑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시대였다. 작가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작가가 될 수 있었고 시대가 요구하는 작가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감성과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미래의 학자 엘빈 토플러는 보이는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저서인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통해 이제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 자, 이제 오늘 첫 작품의 30페이지까지 접어들었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 주말을 거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